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수많은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 택배기사들은 바쁘게 차를 몰아야 할 텐데요. 특수고용직 중에 최초로 노조 설립 신고증이 나왔지만 고객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제도적인 문제 등 택배기사들이 겪는 고충은 아직까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전국 택배노동조합 김한태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택배기사를 비롯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시민 12만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 30개 중에 가장 공감한 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1위로 뽑혔습니다. 2위는 학교 화장실을 밝고 깨끗하게 바꾸는 사업, 3위는 마포 문화비축기지 개관이었는데요. 이외에도 한국인 위안부 영상 최초 발굴, 미세먼지 대책,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정책들이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띄워드리면서 2017년 12월 1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달 초에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결성한 단체 중에 최초로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이 발부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 합법적인 택배기사들의 단체 행동을 보장한다고 이렇게 신고증을 발부해 준 것이죠. 택배업계의 부조리한 제도라든지 관행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달라질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눈이 많이 오는 날도 역시 또 차를 몰고 나가야 할 텐데요.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면도로를 또 차로 발로 열심히 달려야 할 겁니다. 거기다가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항의까지 들으면 힘이 많이 빠질 텐데요. 오늘 이 인터뷰를 다루면서 택배기사분들뿐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평소에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할지 문자 보내주십시오. 물론 지금 또 바빠서 잠시 쉬는 시간이 없어서 문자 보낼 틈도 없겠지만요. 들으시면서 이 점은 꼭 달라져야겠다 하는 생각 드는 거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의 김태환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같이 눈 많이 오는 날도 다 나가셔야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업무 강도가 오늘 같은 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연말에 선물이 많아지죠? 예, 많아지죠, 아무래도. 예. 지금 가을부터 해서 내년 설까지 성수기라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한두 시간씩 평소보다 좀 길죠. 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늘 일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눈이나 비가 오면은 상품이 일단 손상될까봐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손상이 되면은 또 고객 항의도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저희들은 이제 크레임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들어오면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택배기사한테 먼저 다 책임을 넘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일단 보호를 해준다든가 이런 1차적인 방어막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바쁘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이제 저희한테 책임을 넘기면 우리가 이제 항변할 시간이나 이제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억울하고 그나저나 이제
그 책임을 그냥 다 떠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보호 장치가 없군요. 그 이면도로라든지 오늘같이 눈 많이 올 때 그 눈이 잘 녹지 않는 곳은 차가 도저히 못 올라가는 곳도 많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뭐 좁은 골목은 저희가 짐을 들고서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는? 그 좁은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다 이제 물건 들고 들어가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같이 눈 오고 그러면은 그런 구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물건 들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죠. 눈 오면. 그렇군요.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요즘같이 연말에 물량이 늘어나는데도 야외 집화장에 가서 아침에 그 집화장으로 출근을 해서 분류 작업부터 시작한다고 예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네네. 여전히 그런 것은 마찬가지인가요? 예, 똑같죠. 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아직 개선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작업 환경 문제나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문제가 이 분류 작업 시간이 길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그 분류 작업을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이제 둬야 한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업계 측에서는 별 반응이 없나요, 여전히? 예, 전혀 반응이 없죠. 우리 기사들한테 이제 모든 거를 책임을 넘기고 있고, 심지어 이제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분류 작업 시간부터 더 길어지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상 회사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가지고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택배 노조가 정식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달 초에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뭐 공식적인 신고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는 건 없나요? 뭐 더 힘을 낼 수 있다든가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여전히 힘든가요? 우리 택배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단결권이 보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노조 가입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이제 좋은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반대로 회사에서는 이제 부당 노동 행위를 더 이제 그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또 다른 틈새를 노려서 허점을 노리는 건데 지금 노조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그 신고할 때는 5명으로 신고했었어요. 그리고 그 한 달 만에 그 바로 이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됐고 지금도 계속 뭐 매달 100단위로 이렇게 늘어나는 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앞으로 교섭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또 다 함께 힘을 합치는 게 아무래도 낫다는 생각에 다들 모이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좀 여쭤볼게요. 고객들로부터 업무에 맞지 않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건 배송하면 뭐 그 설치해달라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간혹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고객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거는 이제 큰 문제는 안 돼도 저희가 잘 설명하고 나오면 되니까. 그렇군요. 뭐 택배 그 제품 업체에서 나온 사람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웃으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폭언을 한다든지 뭐 문자로 욕설을 보낸다든지 전화로 뭐라고 괜히 좀 부조리한 언행으로 택배기사들을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가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블랙 컨슈머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걸 잘 대처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감정 노동이 되는 거고 그런 감정 노동에 대한 대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방안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 또한 그냥 기사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그 책임도 기사들한테 넘기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5917번님 택배뿐 아니라 AS 관련 종사자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얘기하는 역지사지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한다. 뭐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요. 이 욕설을 들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 노동자고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냥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회사에다가 이런 것 좀 대신 처리를 해 주십시오. 민원 업무를 맡길 수는 없나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객센터 뭐 이런 데가 좀,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이것 또한 이제 회사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제 고객센터를 줄이면서 사실상 대처할 책임이 다 지금 기사들한테 넘겨져 있는 거죠. 기사가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항의를 하겠냐 이런 식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뭐 네. 벌금을 택배 기사 차원에서 낸다든지 이런 페널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 페널티라 그래가지고 그 모든 그 책임을 기사들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건마다 이제 고객이 요청에 접수가 되면 그 모든 게 1차적으로는 택배 기사한테 다 넘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니까 이번에 국토부에서 그 택배 발전 서비스 방안이라는 게 이제 발표됐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차적으로 택배 기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좀 지지하는 편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고객들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군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예, 그러니까 뭐 분류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문제에서 보면은 회사는 책임질 것을 다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중간에 도급사라든가 택배 기사라든가 이런 그 외주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데다가 다 책임을 넘기죠. 자, 4094번님. 눈 오는 월요일 택배기사님들 걱정됩니다. 안전한 처우가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1523번님. 택배 종사자입니다. 늦는다고 자기 시간에 맞춰달라고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욕설하지 마세요. 욕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참, 이거, 인간적으로 감정 노동자들이 얼마나 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긴 노동시간, 수수료 문제, 뭐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뭐가 해결돼야겠습니까? 분류 작업이 지금 저희들한테는 요즘에 굉장히 크게 이슈로 되고 있고 힘든 어려움으로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분류 작업 시간 문제,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는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CJ 대한통운하고 CJ 대한통운이 물건을 한 5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파업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뭐 파업을 전제로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 없고요. 예.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섭을 이제 요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중에 전화 주신 건가요? 네네. 그렇군요. 네. 예, 모쪼록 안전운전 하시고요. 건강부터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국 택배노조 김태환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서울시 택시기사입니다. 외국인 사람이 탔을 때 외국어를 잘 모르니까 명함 같은 거나 이제 쪽지에다 적어주면 그대로 찾아가는데 외국인 말만 하니까 저희들 못 알아들으니까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청에서 나온 사람이 와서 사진 찍고 막 또 승차거부라고 하거든요. 승차거부 할 때는 승객이 신고하면은 그게 20만 원 나오는데 그 택시기사한테 20만 원이라는 게 일주일치를 12시간씩 일해갖고 다 해야 20만 원 채우는데 택시기사는 어떻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장난삼아. 근데 그게 택시기사한테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저희 기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바라는 거는 왜 승차 거부가 됐는지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나중에 벌금 물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과정을 모르고 무조건 승차 거부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갖고 벌금 물면은 그 이전에 양쪽 다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승차 거부 스티커를 발부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택시기사들한테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백성곤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승차 거부와 관련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승객 입장에서도 답답한 면도 있고, 또 택시를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답답한 게 서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차 거부와 관련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들어주면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연말에 우리가 약속도 많고 모임도 많은데요. 택시 잡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당국에서도 승차 거부 그 벌금 과태료를 매길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잘 들어주는, 서로 양쪽 입장을 잘 들어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상청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경기 성남, 양평, 광주, 하남, 남양주, 구리, 과천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안전에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티즌 제인의 So Sad and Alone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앞서 일부 인터뷰에서 택배기사들의 고충에 대해서 전국 택시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2321번님 끝자리 쓰시는 분이 가전제품 판매원입니다. 판매 사원입니다. 여기도 판매와 서비스직인데 악덕 갑질 고객들 때문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노동에 찌들어 나갑니다. 이런 문자. 이 문자 짧은 문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평소에 얼마나 마음이 또 찌들어 가셨을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요. 이 감정 노동자,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고충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 그 콜센터도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하죠. 예전에는 무조건 저자세로 우리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부당한 그런 지시나 욕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감정 노동자,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처우가 조금씩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쯤 이런 사람들의 고충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 통통 메시지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과정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왜 그럴까?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2부에는 경기와 인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소식 먼저 만나보죠. 서울, 경기, 인천, 짚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경기도 안동광 콘텐츠 산업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책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맞춤형 책을 추천한다고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거 네.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요? 예, 저희가 올해 경기도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맞춤형 도서 추천 프로젝트입니다. 예, 이거 저희가 성격 유형 분석 테스트로 유명한 애니어그램이 있거든요. 그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성격과 독서 성향을 분석해서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책을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범 사업이고요. 저희가 보통 초등학교 때 독서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예. 독서 습관이 형성되는 초등학생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민들
책 좀 많이 읽던가요?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많이 안 읽습니다. 저희 전국적으로도 안 읽는데 보통 2015년 조사해 보니까 한 65%가 전국에서 읽는데요. 경기도는 한 58% 정도 읽고 있어서. 그래도 체감상으로 전국 평균 65%면 그래도 많이 읽는 편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에 주변에서 책 읽는 분들을 많이 못 봐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중에 추천 도서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별로도 추천하는 것들이 따로 있고, 유명 작가가 추천하는 도서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이 기존의 추천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기존 사업들은 이제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런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하는 거고요. 이번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원하는 성격에 맞는 맞춤형 책이라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들 한 150권 정도 추렸거든요. 150권 정도 추려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의 애니어그램을 9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그 9가지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책을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어린이 성격에 맞는 책을 저희가 추천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 성향에 맞는 아무래도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기 때문에 더 선호도가 높을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 어린이들이 책 읽는 습관은 초등학교 때 형성이 된다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습관이 돼야 될 텐데 요즘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컴퓨터, 스마트폰이라는 자극적인 이런 기기가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을까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정책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10개 초등학교에 300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참여 학생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네, 이번에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도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고학년 대상으로 하거든요. 고학년 대상으로 해보다 보면 저희가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범 사업을 끝나고 나면 그걸 분석을 해서 저희가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맞춤형 도서를 추천만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또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네, 추천만 받고 읽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이 책을 읽게 하고요. 책을 읽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독서 흥미도나 만족도, 행복감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설문하게 됩니다. 그럼 설문조사하고 나면 저희 경기대학교 연구팀과 함께하고 있는데 한 2월 정도까지 저희가 그 분석을 하게 되고요. 분석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서 이거를 확산해야 될지 아니면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포함해서 몇 가지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결과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일반인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확대시키려고 하고요. 저희가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동네 서점전도 했고요. 독서 캠핑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많이 꾸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광 경기도 콘텐츠 산업과장이었습니다. 크리스 브라운의 With You 듣고요. 인천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두고서 시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가 극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내년 새학기 3월부터는 고교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무상급식 시행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 인천시의회 등 고교 무상급식 관계기관들은 지난 15일 확대 교육지원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내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시행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총 73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컸는데요. 인천시가 당초 입장보다 다소 늘어난 규모의 298억 원을 부담하고 시교육청도 애초 입장에서 안발 물러선 304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키로 하면서 마침내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인천 지역 군구가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합의로 영유아와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책임지게 되는 첫 광역단체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마찰을 빚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은 애초에 대화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회적인 공론화 절차가 부족했고 기간도 짧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을 처음 발표한 건 지난 9월 하순에 있었던 애인정책 기자설명회 자리였습니다. 새 정부가 2020년 고교 무상급식 계획을 밝혔는데 인천시는 시교육청과 군구와 협의해서 이를 더욱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첫 발표 후 불과 3개월 만에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수립까지 모두 마무리된 건데요. 올해 처음 시행됐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앞두고 인천시와 시교육청, 시민단체 등이 2, 3년간 협의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던 것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그 흔한 공개 토론회조차 한번 없었습니다. 이번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내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방선거를 6월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또다시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진입로에 설치가 된 LED 전광판이 내년에 철거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춘역에서 송도국제도시 방면으로 가다 보면 송도국제교 인근에 LED 전광판 3개가 연이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광판들은 16에서 17m 높이의 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들 LED 전광판을 내년 상반기 중 철거하겠다고 인천경제청이 최근 밝혔습니다. 송도국제교 인근 LED 전광판은 2009년 치러진 인천 세계도시축전을 맞아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총 15억 9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됐는데요. 가동 이후에 잦은 고장에 시달렸고 보수를 해도 고장이 끊이질 않자 전광판을 아예 꺼버린 채로 방치됐습니다. 조형물 아닌 조형물로 장기간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는데요.
애초 이 전광판이 5개 광고물법을 위반한 시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최근엔 시설 안전에도 문제가 생겨 결국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철거엔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6억 원 가까이 들인 시설물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3천만 원 가까운 예산을 또 들여서 철거해야 하는 현실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남 영암으로 퍼지고 있고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해넘이, 회맞이 행사를 취소하는 등 AI 유입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천 서구가 2017년 정서진 해넘이 축제와 2018년 서구민 새해맞이 행사의 취소를 최근 결정한 데 이어서 인천 연수구도 동춘공원에서 진행하려던 해넘이 축제를 최근 취소했습니다. AI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많은 인파가 모이는 행사를 열 경우에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인천시도 AI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감시체계에 돌입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인천 지역에서 AI로 의심돼 시민들이 신고한 사례는 모두 13건입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 벨트에 인천 지역이 위치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AI 유입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시설과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 가금 농가와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인천 서구의 한 토종닭 사육 농가에서 AI가 생겨 1,446마리를 살처분한 적이 있는데 이번 겨울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예,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글렌 프레이의 The One You Love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